높고 울창한 산줄기가 푸른 하늘을 이고 섰고 그 아래로 맑고 청아한 내가가 흐르는 조선시대의 한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모든 이의 신임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남매가 살고 있었으니 바로 선옥과 두방이었습니다. 선옥은 15 어린 나이였지만 그 심성이 워낙 착하고 남을 잘 돕는 성격이라 마을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녀는 누구 하나 어려움에 처하면 제1처럼 나서서 도왔습니다. 선옥이가 또 이웃집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구나. 아이고, 저 아이는 정말 선녀가 따로 없어. 그 오라버니 두방이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총명하고 듬직한지.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남매를 칭송하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자랑이자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순탄하지만은 않은 법, 평화롭던 남매의 삶에도 먹구름이 드리웠으니 바로 전염병의 창궐이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선옥과 두방의 부모님은 이 무서운 병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선옥아, 울지 마라.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가야 한다. 한순간에 부모를 여인 남매의 집안은 비탄에 잠겼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 가게를 꾸려나갔기에 두 사람은 마음껏 공부에 집중하며 관직에 오르는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죽음 이후 이제 어린 두방이 홀로 동생과 자신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이 된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명석의 과거 급제를 기대받았고 학문에 대한 열의가 강해 밤낮으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공부를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두방은 하던 공부를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붓 대신 괭이를 잡고 책 대신 밭을 일구어야 했습니다. 그의 희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선옥은 홀로 집안을 이끌어가는 오라버니가 한없이 고맙고도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오라버니. 총명한 오라버니가 저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한다니. 그런 소리 말 거라. 선옥아. 생계를 꾸리는 것이 오라비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선옥은 오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공부의 관직에 올라 자신처럼 힘들게 사는 백성을 돕고 싶었습니다. 고생하는 오라버니를 생각하며 단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 글을 읽었고 아침 일찍 일어나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학업에 정진하며 고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해걸음 무렵이었습니다. 읍내 서책방에서 어렵사리 모은 엽전으로 새 붓과 벼루를 사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굽이진 오솔길을 지나 집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 어쩌다가 저리 된 거지? 심성이 착한 선옥은 차마 그 여인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여인에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저기, 괜찮으십니까? 간신히 의식을 차린 여인의 기척을 확인한 선옥은 여인을 부축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등잔불을 밝히자 비로소 여인의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묘했습니다. 매서울 만큼 날카롭게 생긴 인상이었으나 그 이목구비는 흠잡을 데 없이 곱고 뚜렷해 상당한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옷차림은 먼지투성이에 남루했기에 마침 집에 돌아온 두방은 여인이 며칠을 굶었으리라 짐작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기고 밥상을 차려주니 여인은 허겁지겁 밥을 먹으며 금세 기운을 차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런데 성함이 어찌 되시는지요? 저는 자주에서 온 춘혜라고 합니다. 평안도 어딘가로 가는 길에 그만 길을 잃고 헤매다 이곳에서 쓰러졌습니다. 갈 곳이 마땅하신가요? 아니요. 갈 곳 없는 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집에서 며칠간 몸을 추스르고 기운을 차리세요. 착한 남매는 안쓰러운 마음에 선뜻 방 한 칸을 내어주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요? 은혜라니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남매의 배려에 춘애는 고맙다는 인사를 연신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선옥과 두방 남매, 그리고 춘애는 한 식구처럼 지냈습니다. 춘애는 선옥이 글을 읽고 두방이 농사에 나설 때면 집안일을 돕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서툰 솜씨로나마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었으며 남매도 그런 춘애를 진심으로 식구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 진력희였습니다. 선옥은 자신의 방에서 글을 읽다가 잠시 쉬고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침 어제 읍내에서 새로 사온 붓과 벼루를 두방의 방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습니다. 선옥은 조용히 오라버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에 들어온 방 안의 광경은 참으로 기이하고 수상했습니다. 춘애가 두방의 이부자리에 바싹 몸을 붙이고 코를 박은 채 무언가를 탐색하듯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쫓는 듯 섬뜩한 모습이었습니다. 선옥은 불현듯 밀려드는 불길한 예감에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오? 갑작스러운 선옥의 목소리에 춘애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아이고, 아씨. 아무것도 아니오라. 그저 날이 굳어 이부자리에서 눅눅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곰팡이가 쓴 것은 아닌가 살펴보는 중이었소이다. 곧바로 빨아야겠네요. 춘애는 황급히 이부자리에서 벗어나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선옥은 그녀의 어색한 변명과 숨기려 애쓰는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옥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의심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춘애가 선옥의 집에 온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평소 쇠처럼 튼튼했던 두방이 갑자기 몸에 힘이 없다며 드러누웠습니다. 오라버니, 괜찮으십니까? 어디 아프신 곳이라도? 모르겠다. 선옥아.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하나도 없구나. 처음에는 그저 고된 농사일과 품팔이에 지쳐 몸살이라도 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병세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오라버니, 죽이라도 한 입 드세요. 아니다.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구나. 선옥은 밤낮으로 오라버니 곁을 지키며 간호했지만 두방의 보른 날이 갈수록 초췌해지고 안색은 기이하게도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어 애가 타던 선옥은 급히 마을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라버니를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한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은 두방의 맥을 짚어보고 여기저기 살펴보았으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상하군요. 도저히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미안하지만 이처럼 괴이한 병은 난생 처음 봅니다. 의원은 알 수 없다는 대답을 남긴 채 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방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일도 하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지냈습니다. 쇠약해져가는 오라버니의 모습에 선옥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방이 병으로 쓰러져 초췌해져가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춘애에게는 좋은 듯 보였습니다. 춘애의 안색은 전보다 더욱 밝아졌고 두방의 방 앞을 지날 때마다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짓는 듯 했습니다. 선옥은 아픈 오라버니를 두고 마치 기뻐하는 듯한 춘애의 모습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방이 병으로 드러눕자 집안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더 이상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밥이 동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옥은 어쩔 수 없이 마을 어른에게 동량밥이라도 얻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저씨, 저희 집 오라버니가 병이 들어 혹시 먹을 것을 좀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불쌍한 것들. 이것이나마 가져가거라. 간신히 동량밥을 얻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선옥은 마을 어귀 낡은 정자에서 거짓골을 하고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몰골은 참담했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선옥은 자신의 처지를 잊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라도 드십시오.
그녀는 자신이 얻어온 동량밥 중 한 줌을 조금 나눠주었습니다. 아가씨의 선심 덕분에 목숨을 건졌구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노인은 자신의 안주머니에서 작은 손거울 하나를 꺼내 선옥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비한 거울이니 잘 간직해 두시오. 언젠가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오. 선옥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노인의 간곡한 부탁에 거울을 받아들였습니다. 노인을 도와주고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온 선옥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서야 겨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품속 깊이 간직했던 노인이 준 거울을 떨리는 손으로 꺼내 조심스럽게 자신의 얼굴에 비춰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뜨여졌습니다. 거울 속의 어른거리는 모습은 분명 자신이 맞았으나 지금의 초라하고 수척한 행색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말끔하게 다려진 관복을 차려입은 채 단호하고 강인한 눈빛을 빛내는 여인의 모습이 또렷하게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신기하고 묘한 기운에 휩싸인 선옥은 쉬이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 못 이루던 선옥은 조심스럽게 두방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시름시름 앓다가 겨우 잠이 든 오라버니의 모습은 며칠 새 더욱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거울을 꺼내 자는 두방의 얼굴에 조심스럽게 비춰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금의 병약한 사내는 온데간데 없이 건강했던 시절의 듬직하고 잘생긴 사내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두방의 건강했던 모습이 그리워진 선옥은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오라버니, 건강했던 그때의 모습. 그때 문득 선옥의 뇌리를 스치는 섬뜩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오라버니가 병에 든 이후 어딘가 모르게 기뻐하는 듯한 춘혜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그녀의 친절한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인 선옥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자고 있는 춘혜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선옥은 숨을 죽이고 춘혜의 옆으로 다가가 앉아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춘혜의 얼굴에 조심스럽게 비춰보았습니다. 순간 선옥은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듯한 공포감에 휩싸이며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춘혜의 모습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그 자리에는 거무튀튀하고 징그럽게 생긴 거머리 같은 형체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은 선옥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황급히 방에서 뛰쳐나와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단 한숨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선옥은 노인이 있던 정자로 다시 찾아가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듯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노인장. 대체 이 거울이 무엇이옵니까? 저에게 끔찍한 장난을 치신 것이옵니까? 제가 본 것이 어찌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단 말입니까? 노인은 그저 차분하게 선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그 거울은 그 사람의 진실된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 하지 않았소이까? 어찌 이것을 장난이라 하시겠소? 그대가 본 것이 바로 진실인 것을. 노인은 이어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혔습니다. 나는 과거 명나라를 오가던 이름 있는 역관이었소. 허나 관직에서 물러난 뒤 세상을 유랑하다 이 마을에 이른 것이요. 이 거울은 명나라의 어느 도사에게서 받은 것이라오. 그 도사가 이르기를 이 거울은 세상 모든 요물의 허상을 꿰뚫어 본 모습을 비춘다 하였지. 선옥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인의 얼굴에 거울을 비춰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노인의 늙고 초라한 모습 대신 역관이 입는 화려하고 단정한 관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제야 선옥은 노인의 말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 춘혜에게 거울을 비쳤을 때 보았던 충격적인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장, 춘혜라는 여인이 거울에는 사람이 아닌 징그러운 거머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말에 노인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아가씨가 본 것이 틀림없소. 예로부터 거머리나 뱀 같은 요물들은 젊은 사내의 양기와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것들이요. 그 춘애라는 여인은 사람의 형상을 한 요괴이며 틀림없이 두방 도련님의 양기를 빨아먹어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요. 그 요물이 도련님의 정기를 모두 빨아먹으면 도련님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요. 끔찍한 진실 앞에서 선옥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 요물을 직접 손볼 힘이 없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정자 밖으로 나가 성인 남자 주먹만 한 짱돌 하나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짱돌을 선옥의 손에 쥐어주며 거울을 만져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선옥이 조심스럽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지자 놀랍게도 실제 자신의 얼굴의 미세한 촉감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거울은 거울을 통해 비친 존재에게 실제로 물리적인 촉감을 닿게 하는 영험한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그 요괴는 거울 속의 본 모습이 비치면 힘을 잃게 될 것이요. 그때 춘애의 얼굴에 이 거울을 비추고 이 짱돌로 거울을 힘껏 내리찍으시오. 거울이 깨지면 요물 또한 본 모습을 드러내고 소멸할 것이요. 선옥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오라버니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이 그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선옥은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춘애는 마당 한켠에서 병들어 누워있는 두방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은 채 흥얼거리며 홀로 춤사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이한 만족감과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선옥은 조용히 춘애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칭찬했습니다. 춘애아 씨, 춤추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소이다. 그 고운 자태가 선녀와 같구려. 예상치 못한 칭찬에 춘애는 기분 좋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고맙소, 아씨. 이 집에 온 뒤로 왠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도 더 이뻐지는 것 같아 기분이 아주 좋소이다. 호호. 춘애의 뻔뻔한 말에 선옥은 이를 악물었지만 미소를 잃지 않고 제안했습니다. 그리 이뻐지셨다니 귀한 얼굴을 거울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선옥은 품속에 감추어 두었던 거울을 춘애의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춘애는 의심 없이 거울을 받아들고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거무튀튀하고 징그러운 거머리 한 마리로 나타나자 춘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모는 사라지고 역겹게 꿈틀거리는 요괴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춘애가 당황하여 비명을 지르는 틈을 타 선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싸늘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이 거머리 요괴. 감히 우리 집안의 양기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속내를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어떻게 아셨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이 집에서 당장 떠나주겠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춘애가 변명했지만 선옥은 요괴의 얄팍한 거짓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도망친다 한들 또다시 다른 순진한 사람들을 해치려고 할 것이 아니냐? 이 땅에 더 이상 내 요사스러운 기운을 남길 수 없다. 선옥은 망설임 없이 춘애의 얼굴로 거울을 다시 갖다 대고 노인이 주었던 짱돌을 들어 거울을 힘껏 내리찍었습니다. 귀청을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거울은 산산조각이 나며 사방으로 파편이 튀었습니다. 춘애는 비명을 지르며 징그러운 거머리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그 자리에서 꿈틀거리다 인해 싸늘하게 죽었습니다. 춘애를 해치운 뒤 놀랍게도 곧바로 두방이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뒤덮었던 보랏빛 병색이 옅어지고 쇠약했던 몸에 거짓말처럼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괴에게 빼앗겼던 양기를 다시 찾은 두방은 곧바로 회복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언제 아팠냐는 듯 벌떡 일어섰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 두방은 자신을 걱정하며 간호해 주었던 선옥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선옥은 두방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기이한 일들과 춘애의 진짜 정체,
그리고 자신이 오라버니를 구하기 위해 벌였던 사투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두방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 동생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선호가,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터다. 두방의 진심 어린 말에 선옥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옥은 배시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그 거울 속 오라버니는 아주 듬직하고 잘생긴 사내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관복을 입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모든 악몽에서 벗어나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두방은 다시 농사일을 시작하며 굳건히 집안을 돌보았고 선옥은 오라버니의 희생과 자신의 꿈을 다시금 되새기며 더욱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오라버니의 건강과 자신의 꿈, 그리고 언젠가 백성을 위한 큰 인물이 되겠다는 높고 울창한 산줄기가 푸른 하늘을 이고 섰고 그 아래로 맑고 청아한 내가가 흐르는 조선시대의 한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모든 이의 신임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남매가 살고 있었으니 바로 선옥과 두방이었습니다. 선옥은 15 어린 나이였지만 그 심성이 워낙 착하고 남을 잘 돕는 성격이라 마을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녀는 누구 하나 어려움에 처하면 제1처럼 나서서 도왔습니다. 선옥이가 또 이웃집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구나. 아이고, 저 아이는 정말 선녀가 따로 없어. 그 오라버니 두방이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총명하고 듬직한지.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남매를 칭송하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자랑이자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순탄하지만은 않은 법, 평화롭던 남매의 삶에도 먹구름이 드리웠으니 바로 전염병의 창궐이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선옥과 두방의 부모님은 이 무서운 병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선호가, 울지 마라.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가야 한다. 한순간에 부모를 여인 남매의 집안은 비탄에 잠겼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 가게를 꾸려나갔기에 두 사람은 마음껏 공부에 집중하며 관직에 오르는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죽음 이후 이제 어린 두방이 홀로 동생과 자신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이 된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명석의 과거 급제를 기대받았고 학문에 대한 열의가 강해 밤낮으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공부를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두방은 하던 공부를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붓 대신 괭이를 잡고 책 대신 밭을 일구어야 했습니다. 그의 희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선옥은 홀로 집안을 이끌어가는 오라버니가 한없이 고맙고도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오라버니. 총명한 오라버니가 저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한다니. 그런 소리 말거라. 선호가. 생계를 꾸리는 것이 오라비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선옥은 오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공부의 관직에 올라 자신처럼 힘들게 사는 백성을 돕고 싶었습니다. 고생하는 오라버니를 생각하며 단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 글을 읽었고 아침 일찍 일어나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학업에 정진하며 고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해걸음 무렵이었습니다. 읍내 서책방에서 어렵사리 모은 엽전으로 새 붓과 벼루를 사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굽이진 오솔길을 지나 집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 어쩌다가 저리 된 거지? 심성이 착한 선옥은 차마 그 여인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여인에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저기, 괜찮으십니까? 간신히 의식을 차린 여인의 기척을 확인한 선옥은 여인을 부축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등잔불을 밝히자 비로소 여인의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묘했습니다. 매서울 만큼 날카롭게 생긴 인상이었으나 그 이목구비는 흠잡을 데 없이 곱고 뚜렷해 상당한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옷차림은 먼지투성이에 남루했기에 마침 집에 돌아온 두방은 여인이 며칠을 굶었으리라 짐작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기고 밥상을 차려주니 여인은 허겁지겁 밥을 먹으며 금세 기운을 차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런데 성함이 어찌 되시는지요? 저는 자주에서 온 춘혜라고 합니다. 평안도 어딘가로 가는 길에 그만 길을 잃고 헤매다 이곳에서 쓰러졌습니다. 갈 곳이 마땅하신가요? 아니요. 갈 곳 없는 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집에서 며칠간 몸을 추스르고 기운을 차리세요. 착한 남매는 안쓰러운 마음에 선뜻 방 한 칸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요? 은혜라니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남매의 배려에 춘혜는 고맙다는 인사를 연신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선옥과 두방 남매, 그리고 춘혜는 한 식구처럼 지냈습니다. 춘혜는 선옥이 글을 읽고 두방이 농사에 나설 때면 집안일을 돕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서툰 솜씨로나마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었으며 남매도 그런 춘혜를 진심으로 식구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 진력희였습니다. 선옥은 자신의 방에서 글을 읽다가 잠시 쉬고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침 어제 읍내에서 새로 사온 붓과 벼루를 두방의 방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습니다. 선옥은 조용히 오라버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에 들어온 방 안의 광경은 참으로 기이하고 수상했습니다. 춘혜가 두방의 이부자리에 바싹 몸을 붙이고 코를 박은 채 무언가를 탐색하듯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쫓는 듯 섬뜩한 모습이었습니다. 선옥은 불현듯 밀려드는 불길한 예감에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오? 갑작스러운 선옥의 목소리에 춘혜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아이고, 아씨. 아무것도 아니오라. 그저 날이 굳어 이부자리에서 눅눅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곰팡이가 쓴 것은 아닌가 살펴보는 중이었소이다. 곧바로 빨아야겠네요. 춘혜는 황급히 이부자리에서 벗어나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선옥은 그녀의 어색한 변명과 숨기려 애쓰는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옥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의심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춘혜가 선옥의 집에 온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평소 쇠처럼 튼튼했던 두방이 갑자기 몸에 힘이 없다며 드러누웠습니다. 오라버니, 괜찮으십니까? 어디 아프신 곳이라도? 모르겠다. 선호가.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하나도 없구나. 처음에는 그저 고된 농사일과 품팔이에 지쳐 몸살이라도 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병세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오라버니, 죽이라도 한 입 드세요. 아니다.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구나. 선옥은 밤낮으로 오라버니 곁을 지키며 간호했지만 두방의 볼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지고 안색은 기이하게도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어 애가 타던 선옥은 급히 마을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라버니를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한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은 두방의 맥을 짚어보고 여기저기 살펴보았으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상하군요. 도저히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찌 해야 합니까? 미안하지만 이처럼 괴이한 병은 난생 처음 봅니다. 의원은 알 수 없다는 대답을 남긴 채 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방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일도 하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지냈습니다. 쇠약해져가는 오라버니의 모습에 선옥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방이 병으로 쓰러져 초췌해져가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춘혜에게는 좋은 듯 보였습니다. 춘혜의 안색은 전보다 더욱 밝아졌고 두방의 방 앞을 지날 때마다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짓는 듯 했습니다. 선옥은 아픈 오라버니를 두고 마치 기뻐하는 듯한 춘혜의 모습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방이 병으로 들어눕자 집안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더 이상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밥이 동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옥은 어쩔 수 없이 마을 어른에게 동량밥이라도 얻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저씨, 저희 집 오라버니가 병이 들어 혹시 먹을 것을 좀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불쌍한 것들. 이것이나마 가져가거라. 간신히 동량밥을 얻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선옥은 마을 어귀 낡은 정자에서 거짓골을 하고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몰골은 참담했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선옥은 자신의 처지를 잊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라도 드십시오. 그녀는 자신이 얻어온 동량밥 중 한 줌을 조금 나눠주었습니다. 아가씨의 선심 덕분에 목숨을 건졌구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노인은 자신의 안주머니에서 작은 손거울 하나를 꺼내 선옥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비한 거울이니 잘 간직해 두시오. 언젠가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오. 선옥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노인의 간곡한 부탁에 거울을 받아들였습니다. 노인을 도와주고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온 선옥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서야 겨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품속 깊이 간직했던 노인이 준 거울을 떨리는 손으로 꺼내 조심스럽게 자신의 얼굴에 비춰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뜨여졌습니다. 거울 속의 어른거리는 모습은 분명 자신이 맞았으나 지금의 초라하고 수척한 행색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말끔하게 다려진 관복을 차려입은 채 단호하고 강인한 눈빛을 빛내는 여인의 모습이 또렷하게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신기하고 묘한 기운에 휩싸인 선옥은 쉬이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 못 이루던 선옥은 조심스럽게 두방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시름시름 앓다가 겨우 잠이 든 오라버니의 모습은 며칠 새 더욱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거울을 꺼내 자는 두방의 얼굴에 조심스럽게 비춰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금의 병약한 사내는 온데간데 없이 건강했던 시절의 듬직하고 잘생긴 사내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두방의 건강했던 모습이 그리워진 선옥은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오라버니, 건강했던 그때의 모습. 그때 문득 선옥의 뇌리를 스치는 섬뜩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오라버니가 병에 든 이후 어딘가 모르게 기뻐하는 듯한 춘혜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그녀의 친절한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인 선옥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자고 있는 춘혜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선옥은 숨을 죽이고 춘혜의 옆으로 다가가 앉아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춘혜의 얼굴에 조심스럽게 비춰보았습니다. 순간 선옥은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듯한 공포감에 휩싸이며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춘혜의 모습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그 자리에는 거무튀튀하고 징그럽게 생긴 거머리 같은 형체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은 선옥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황급히 방에서 뛰쳐나와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단 한숨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선옥은 노인이 있던 정자로 다시 찾아가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듯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노인장. 대체 이 거울이 무엇이옵니까? 저에게 끔찍한 장난을 치신 것이옵니까? 제가 본 것이 어찌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단 말입니까? 노인은 그저 차분하게 선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그 거울은 그 사람의 진실된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 하지 않았소이까? 어찌 이것을 장난이라 하시겠소? 그대가 본 것이 바로 진실인 것을. 노인은 이어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혔습니다. 나는 과거 명나라를 오가던 이름 있는 역관이었소. 허나 관직에서 물러난 뒤 세상을 유랑하다 이 마을에 이른 것이요. 이 거울은 명나라의 어느 도사에게서 받은 것이라오. 그 도사가 이르기를 이 거울은 세상 모든 요물의 허상을 꿰뚫어 본 모습을 비춘다 하였지. 선옥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인의 얼굴에 거울을 비춰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노인의 늙고 초라한 모습 대신 역관이 입는 화려하고 단정한 관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제야 선옥은 노인의 말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 춘혜에게 거울을 비쳤을 때 보았던 충격적인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장, 춘혜라는 여인이 거울에는 사람이 아닌 징그러운 거머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말에 노인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아가씨가 본 것이 틀림없소. 예로부터 거머리나 뱀 같은 요물들은 젊은 사내의 양기와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것들이요. 그 춘혜라는 여인은 사람의 형상을 한 요괴이며 틀림없이 두방 도련님의 양기를 빨아먹어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요. 그 요물이 도련님의 정기를 모두 빨아먹으면 도련님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요. 끔찍한 진실 앞에서 선옥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 요물을 직접 손볼 힘이 없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정자 밖으로 나가 성인 남자 주먹만 한 짱돌 하나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짱돌을 선옥의 손에 쥐어주며 거울을 만져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선옥이 조심스럽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지자 놀랍게도 실제 자신의 얼굴의 미세한 촉감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거울은 거울을 통해 비친 존재에게 실제로 물리적인 촉감을 닿게 하는 영험한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그 요괴는 거울 속의 본 모습이 비치면 힘을 잃게 될 것이요. 그때 춘혜의 얼굴에 이 거울을 비추고 이 짱돌로 거울을 힘껏 내리찍으시오. 거울이 깨지면 요물 또한 본 모습을 드러내고 소멸할 것이요. 선옥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오라버니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이 그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선옥은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춘혜는 마당 한켠에서 병들어 누워있는 두방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은 채 흥얼거리며 홀로 춘사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이한 만족감과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선옥은 조용히 춘혜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칭찬했습니다. 춘혜 아씨, 춤추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소이다. 그 고운 자태가 선녀와 같구려. 예상치 못한 칭찬에 춘혜는 기분 좋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고맙소, 아씨. 이 집에 온 뒤로 왠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도 더 이뻐지는 것 같아 기분이 아주 좋소이다. 호호. 춘혜의 뻔뻔한 말에 선옥은 이를 악물었지만 미소를 잃지 않고 제안했습니다. 그리 이뻐지셨다니 귀한 얼굴을 거울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선옥은 품속에 감추어 두었던 거울을 춘혜의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춘혜는 의심 없이 거울을 받아들고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거무튀튀하고 징그러운 거머리 한 마리로 나타나자 춘혜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모는 사라지고 역겹게 꿈틀거리는 요괴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춘혜가 당황하여 비명을 지르는 틈을 타 선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싸늘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이 거머리 요괴. 감히 우리 집안의 양기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속내를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어떻게 아셨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이 집에서 당장 떠나주겠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춘혜가 변명했지만 선옥은 요괴의 얄팍한 거짓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도망친다 한들 또다시 다른 순진한 사람들을 해치려고 할 것이 아니냐? 이 땅에 더 이상 내 요사스러운 기운을 남길 수 없다. 선옥은 망설임 없이 춘혜의 얼굴로 거울을 다시 갖다 대고 노인이 주었던 짱도를 들어 거울을 힘껏 내리찍었습니다. 귀청을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거울은 산산조각이 나며 사방으로 파편이 튀었습니다. 춘혜는 비명을 지르며 징그러운 거머리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그 자리에서 꿈틀거리다 인해 싸늘하게 죽었습니다. 춘혜를 해치운 뒤 놀랍게도 곧바로 두방이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뒤덮었던 보랏빛 병색이 옅어지고 쇠약했던 몸에 거짓말처럼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괴에게 빼앗겼던 양기를 다시 찾은 두방은 곧바로 회복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언제 아팠냐는 듯 벌떡 일어섰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 두방은 자신을 걱정하며 간호해 주었던 선옥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선옥은 두방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기이한 일들과 춘혜의 진짜 정체, 그리고 자신이 오라버니를 구하기 위해 벌였던 사투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두방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 동생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선호가,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터다. 두방의 진심 어린 말에 선옥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옥은 배시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그 거울 속 오라버니는 아주 듬직하고 잘생긴 사내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관복을 입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모든 악몽에서 벗어나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두방은 다시 농사일을 시작하며 굳건히 집안을 돌보았고 선옥은 오라버니의 희생과 자신의 꿈을 다시금 되새기며 더욱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오라버니의 건강과 자신의 꿈, 그리고 언젠가 백성을 위한 큰 인물이 되겠다는 높고 울창한 산줄기가 푸른 하늘을 이고 섰고 그 아래로 맑고 청아한 내가가 흐르는 조선시대의 한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모든 이의 신임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남매가 살고 있었으니 바로 선옥과 두방이었습니다. 선옥은 15 어린 나이였지만 그 심성이 워낙 착하고 남을 잘 돕는 성격이라 마을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녀는 누구 하나 어려움에 처하면 제 일처럼 나서서 도왔습니다. 선옥이가 또 이웃집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구나. 아이고, 저 아이는 정말 선녀가 따로 없어. 그 오라버니 두방이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총명하고 듬직한지.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남매를 칭송하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자랑이자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순탄하지만은 않은 법, 평화롭던 남매의 삶에도 먹구름이 드리웠으니 바로 전염병의 창궐이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선옥과 두방의 부모님은 이 무서운 병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선호가, 울지 마라.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가야 한다. 한순간에 부모를 여인 남매의 집안은 비탄에 잠겼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 가게를 꾸려나갔기에 두 사람은 마음껏 공부에 집중하며 관직에 오르는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죽음 이후 이제 어린 두방이 홀로 동생과 자신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이 된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명석해 과거 급제를 기대받았고 학문에 대한 열의가 강해 밤낮으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공부를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두방은 하던 공부를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붓 대신 괭이를 잡고 책 대신 밭을 일구어야 했습니다. 그의 희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선옥은 홀로 집안을 이끌어가는 오라버니가 한없이 고맙고도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오라버니. 총명한 오라버니가 저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한다니. 그런 소리 말 거라. 선호가. 생계를 꾸리는 것이 오라비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선옥은 오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공부의 관직에 올라 자신처럼 힘들게 사는 백성을 돕고 싶었습니다. 고생하는 오라버니를 생각하며 단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 글을 읽었고 아침 일찍 일어나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학업에 정진하며 고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해걸음 무렵이었습니다. 읍내 서책방에서 어렵사리 모은 엽전으로 새 붓과 벼루를 사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굽이진 오솔길을 지나 집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 어쩌다가 저리 된 거지? 심성이 착한 선옥은 차마 그 여인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여인에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저기, 괜찮으십니까? 간신히 의식을 차린 여인의 기척을 확인한 선옥은 여인을 부축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등잔불을 밝히자 비로소 여인의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묘했습니다. 매서울 만큼 날카롭게 생긴 인상이었으나 그 이목구비는 흠잡을 데 없이 곱고 뚜렷해 상당한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옷차림은 먼지투성이에 남루했기에 마침 집에 돌아온 두방은 여인이 며칠을 굶었으리라 짐작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기고 밥상을 차려주니 여인은 허겁지겁 밥을 먹으며 금세 기운을 차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런데 성함이 어찌 되시는지요? 저는 자주에서 온 춘혜라고 합니다. 평안도 어딘가로 가는 길에 그만 길을 잃고 헤매다 이곳에서 쓰러졌습니다. 갈 곳이 마땅하신가요? 아니요. 갈 곳 없는 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집에서 며칠간 몸을 추스르고 기운을 차리세요. 착한 남매는 안쓰러운 마음에 선뜻 방 한 칸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요? 은혜라니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남매의 배려에 춘혜는 고맙다는 인사를 연신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선옥과 두방 남매, 그리고 춘혜는 한 식구처럼 지냈습니다. 춘혜는 선옥이 글을 읽고 두방이 농사에 나설 때면 집안일을 돕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서툰 솜씨로나마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었으며 남매도 그런 춘혜를 진심으로 식구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 진력희였습니다. 선옥은 자신의 방에서 글을 읽다가 잠시 쉬고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침 어제 읍내에서 새로 사온 붓과 벼루를 두방의 방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습니다. 선옥은 조용히 오라버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에 들어온 방 안의 광경은 참으로 기이하고 수상했습니다. 춘혜가 두방의 이부자리에 바싹 몸을 붙이고 코를 박은 채 무언가를 탐색하듯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쫓는 듯 섬뜩한 모습이었습니다. 선옥은 불현듯 밀려드는 불길한 예감에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오? 갑작스러운 선옥의 목소리에 춘혜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아이고, 아씨. 아무것도 아니오라. 그저 날이 굳어 이부자리에서 눅눅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곰팡이가 쓴 것은 아닌가 살펴보는 중이었소이다. 곧바로 빨아야겠네요. 춘혜는 황급히 이부자리에서 벗어나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선옥은 그녀의 어색한 변명과 숨기려 애쓰는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옥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의심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춘혜가 선옥의 집에 온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평소 쇠처럼 튼튼했던 두방이 갑자기 몸에 힘이 없다며 드러누웠습니다. 오라버니, 괜찮으십니까? 어디 아프신 곳이라도? 모르겠다. 선호가.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하나도 없구나. 처음에는 그저 고된 농사일과 품팔이에 지쳐 몸살이라도 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병세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오라버니,
죽이라도 한 입 드세요. 아니다.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구나. 선옥은 밤낮으로 오라버니 곁을 지키며 간호했지만 두방의 보른 날이 갈수록 초췌해지고 안색은 기이하게도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어 애가 타던 선옥은 급히 마을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라버니를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한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은 두방의 맥을 짚어보고 여기저기 살펴보았으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상하군요. 도저히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미안하지만 이처럼 괴이한 병은 난생 처음 봅니다. 의원은 알 수 없다는 대답을 남긴 채 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방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일도 하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지냈습니다. 쇠약해져가는 오라버니의 모습에 선옥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방이 병으로 쓰러져 초췌해져가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춘혜에게는 좋은 듯 보였습니다. 춘혜의 안색은 전보다 더욱 밝아졌고 두방의 방 앞을 지날 때마다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짓는 듯 했습니다. 선옥은 아픈 오라버니를 두고 마치 기뻐하는 듯한 춘혜의 모습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방이 병으로 드러눕자 집안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더 이상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밥이 동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옥은 어쩔 수 없이 마을 어른에게 동량밥이라도 얻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저씨, 저희 집 오라버니가 병이 들어 혹시 먹을 것을 좀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불쌍한 것들. 이것이나마 가져가거라. 간신히 동량밥을 얻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선옥은 마을 어귀 낡은 정자에서 거짓골을 하고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몰골은 참담했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선옥은 자신의 처지를 잊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라도 드십시오. 그녀는 자신이 얻어온 동량밥 중 한 줌을 조금 나눠주었습니다. 아가씨의 선심 덕분에 목숨을 건졌구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노인은 자신의 안주머니에서 작은 손거울 하나를 꺼내 선옥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비한 거울이니 잘 간직해 두시오. 언젠가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오. 선옥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노인의 간곡한 부탁에 거울을 받아들였습니다. 노인을 도와주고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온 선옥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서야 겨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품속 깊이 간직했던 노인이 준 거울을 떨리는 손으로 꺼내 조심스럽게 자신의 얼굴에 비춰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띄어졌습니다. 거울 속의 어른거리는 모습은 분명 자신이 맞았으나 지금의 초라하고 수척한 행색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말끔하게 다려진 관복을 차려입은 채 단호하고 강인한 눈빛을 빛내는 여인의 모습이 또렷하게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신기하고 묘한 기운에 휩싸인 선옥은 쉬이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 못 이루던 선옥은 조심스럽게 두방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시름시름 앓다가 겨우 잠이 든 오라버니의 모습은 며칠 새 더욱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거울을 꺼내 자는 두방의 얼굴에 조심스럽게 비춰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금의 병약한 사내는 온데간데 없이 건강했던 시절의 듬직하고 잘생긴 사내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두방의 건강했던 모습이 그리워진 선옥은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오라버니, 건강했던 그때의 모습. 그때 문득 선옥의 뇌리를 스치는 섬뜩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오라버니가 병에 든 이후 어딘가 모르게 기뻐하는 듯한 춘혜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그녀의 친절한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인 선옥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자고 있는 춘혜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선옥은 숨을 죽이고 춘혜의 옆으로 다가가 앉아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춘혜의 얼굴에 조심스럽게 비춰보았습니다. 순간 선옥은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듯한 공포감에 휩싸이며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춘혜의 모습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그 자리에는 거무튀튀하고 징그럽게 생긴 거머리 같은 형체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은 선옥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황급히 방에서 뛰쳐나와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단 한숨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선옥은 노인이 있던 정자로 다시 찾아가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듯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노인장. 대체 이 거울이 무엇이옵니까? 저에게 끔찍한 장난을 치신 것이옵니까? 제가 본 것이 어찌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단 말입니까? 노인은 그저 차분하게 선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그 거울은 그 사람의 진실된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 하지 않았소이까? 어찌 이것을 장난이라 하시겠소? 그대가 본 것이 바로 진실인 것을. 노인은 이어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혔습니다. 나는 과거 명나라를 오가던 이름 있는 역관이었소. 허나 관직에서 물러난 뒤 세상을 유랑하다 이 마을에 이른 것이요. 이 거울은 명나라의 어느 도사에게서 받은 것이라오. 그 도사가 이르기를 이 거울은 세상 모든 요물의 허상을 꿰뚫어 본 모습을 비춘다 하였지. 선옥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인의 얼굴에 거울을 비춰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노인의 늙고 초라한 모습 대신 역관이 입는 화려하고 단정한 관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제야 선옥은 노인의 말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 춘혜에게 거울을 비쳤을 때 보았던 충격적인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장, 춘혜라는 여인이 거울에는 사람이 아닌 징그러운 거머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말에 노인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아가씨가 본 것이 틀림없소. 예로부터 거머리나 뱀 같은 요물들은 젊은 사내의 양기와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것들이요. 그 춘혜라는 여인은 사람의 형상을 한 요괴이며 틀림없이 두방 도련님의 양기를 빨아먹어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요. 그 요물이 도련님의 정기를 모두 빨아먹으면 도련님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요. 끔찍한 진실 앞에서 선옥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 요물을 직접 손볼 힘이 없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정자 밖으로 나가 성인 남자 주먹만 한 짱돌 하나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짱돌을 선옥의 손에 쥐어주며 거울을 만져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선옥이 조심스럽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지자 놀랍게도 실제 자신의 얼굴의 미세한 촉감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거울은 거울을 통해 비친 존재에게 실제로 물리적인 촉감을 닿게 하는 영험한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그 요괴는 거울 속의 본 모습이 비치면 힘을 잃게 될 것이요. 그때 춘혜의 얼굴에 이 거울을 비추고 이 짱돌로 거울을 힘껏 내리찍으시오. 거울이 깨지면 요물 또한 본 모습을 드러내고 소멸할 것이요. 선옥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오라버니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이 그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선옥은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춘혜는 마당 한켠에서 병들어 누워있는 두방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은 채 흥얼거리며 홀로 춤사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이한 만족감과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선옥은 조용히 춘혜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칭찬했습니다. 춘혜아 씨, 춤추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소이다. 그 고운 자태가 선녀와 같구려. 예상치 못한 칭찬에 춘혜는 기분 좋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고맙소, 아씨. 이 집에 온 뒤로 왠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도 더 이뻐지는 것 같아 기분이 아주 좋소이다. 호호. 춘혜의 뻔뻔한 말에 선옥은 이를 악물었지만 미소를 잃지 않고 제안했습니다. 그리 이뻐지셨다니 귀한 얼굴을 거울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선옥은 품속에 감추어